옅은 봄 햇살이 퍼지는 도심의 고급 은행 내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널찍한 로비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창구에서 응대 중인 오지수는 정확한 업무 처리로 유명한 직원이었죠. 28배 젊은 나이에 이 지역 최고의 은행 지점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그녀의 꼿꼿한 자세에서 느껴집니다. 다음 고객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수의 또렷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미묘한 공기의 흐름이 감지됐죠. 문이 열리며 들어온 노인의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낡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옷에서는 명백히 생선 비린내가 풍겨왔어요. 어머, 저 할머니 어디서 오신 거지? 지수의 옆자리 직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은 슬쩍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코를 찡그리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정분옥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는 듯 했지만 묵묵히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죠. 푸석한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거친 손등에는 생선 비늘을 다루며 생긴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31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안내해드립니다.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분옥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지수의 창구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수십 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며 다져진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지수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할머니에게서 풍기는 비린내에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예금 좀 하려고요. 분옥 할머니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낡은 봉투에서 천천히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5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봉투에서 나온 것이죠. 에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요? 어디서 나온 돈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신가요? 지수의 말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분옥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장사에서 번 돈이니 증명이 필요한가? 통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수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들고 오시면 저희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주변의 직원들이 상황을 흘끔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옥 할머니의 표정에 상처가 스쳐 지나갔지만 금세 담담함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이 은행에 50년 넘게 거래했는데 이런 취급은 처음이네. 할머니의 말에도 지수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은 출처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수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오늘은 돌아가시고 깨끗하게 씻고 오시면 어떨까요? 분옥 할머니의 눈에 순간 서운함이 스쳤지만 이내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알겠다. 하지만 지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안요원님, 이쪽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녀의 큰 목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건장한 보안요원이 다가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은행 밖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돈다발을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 과정에서 몇 장의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보안요원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할머니가 직접 주워 담는 모습을 보며 지수와 다른 직원들은 작게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장으로 돌아가 생선이나 파세요, 할머니. 지수의 작은 중얼거림이 할머니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분옥 할머니는 고개를 높이 든 채 당당하게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삶의 무게를 견뎌온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은행 문이 닫히자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수 씨 잘했어요.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은행 이미지가 망가질 뻔했네. 지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객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은행의 품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날 저녁 분옥 할머니는 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생선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조금씩 투자했던 그녀는 누구도 모르게 큰 재산을 모아왔습니다. 허름한 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분옥 씨, 오늘도 장사 잘 됐나? 옆 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그저 그렇지. 근데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
분옥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전화기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박상무님? 네, 정분옥입니다. 내일 좀 뵐 수 있을까요? 은행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네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맴돌았어요.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행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지수는 어제의 일을 까맣게 잊은 채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점장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직원 긴급 회의입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갑작스러운 회의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지점장은 굳은 얼굴로 회의실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사에서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점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내일 우리 은행의 최대 개인주주이신 VIP 고객께서 깜짝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죠. 오지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VIP 고객이라면 분명 유명한 재벌가의 누군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셀럽? 그녀의 상상은 이어졌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점장은 엄숙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안 사항입니다. 다만 본사의 박상무님께서 직접 동행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만큼 중요한 분이라는 거죠.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더 커졌습니다. 박상무라면 은행 본사의 지역 총괄 임원으로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죠.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VIP를 만날 기회라니 분명 경력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모두 최상의 서비스 준비를 해주세요. 내일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은행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복장도 가장 단정하게 갖춰 입도록 합시다. 지점장의 지시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친한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누구실까? 혹시 연예인? 동료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어쩌면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님 아닐까? 아니면 외국 투자자거나.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지수의 마음속에는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내일을 위해 집에 돌아가 가장 좋은 옷을 골라두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도시 외곽의 한적한 동네. 정분옥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차분히 박상무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모습과 달리 그녀의 집은 소박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내일 직접 가보려고 해요. 그 지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분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정 회장님,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본사에만 방문하셔서 지점 직원들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분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으니까요.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평생을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그 은행의 최대 개인주주라는 사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직원들은 1시간 일찍 출근해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가장 좋은 복장으로 단장했습니다. 오지수도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몄죠. 오늘 만날 VIP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곧 도착하신대요. 지점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직원이 로비에 일렬로 서서 대기했어요.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마도 화려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회장님이나 세련된 외국인 투자자가 등장할 거라고 상상했죠. 은행 밖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추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상무였어요. 그는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죠.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노인. 그러나 그 얼굴은 분명 어제 지수가 내쫓았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정분옥 할머니는 이제 생선 비린내 대신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은행 안으로 들어섰어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어제 그 할머니?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상무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분옥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정 회장님 이쪽입니다. 저희 지점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모든 직원들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지점장은 황급히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지점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공손함이 가득했어요. 분옥 할머니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직원들 앞을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다름없이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지수 앞에 다다랐을 때 분옥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졌죠.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어제는 반갑게 맞아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분옥 할머니의 부드러운 한마디에 지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점장은 당황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분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내가 생선가게 옷차림으로 왔다가 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녀의 말에 지점장은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지점장실로 안내된 정분옥 할머니는 우아한 자태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박상무가, 맞은편에는 지점장과 몇몇 간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했어요. 오지수는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죠. 정 회장님께서는 저희 은행의 최대 개인주주이십니다. 박상무가 참석자들에게 설명했어요. 40년 전 첫 투자를 시작으로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셨죠. 지금은 개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점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그동안 뵙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분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그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으니까요. 그게 편했어요.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생생히 기억나서 견딜 수 없었죠. 하지만 어제 이 지점을 방문했을 때 생각해 볼 일이 생겼어요. 분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은행의 서비스 정신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지수를 힐끔 바라보았어요. 정 회장님,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천천히 어제 일을 설명했어요. 생선가게에서 일하다 그대로 은행에 방문했던 것, 예금을 하려 했으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것, 그리고 보안요원에 의해 내쫓겼던 일까지. 이야기를 들은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분옥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껍데기로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들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그런 지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울지 마요, 아가씨.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예요. 박상무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정 회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직원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은행이 더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회의실을 나가는 동안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분옥 할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후 오지수는 은행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은행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였죠. 지수는 긴장된 모습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해고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지수 씨, 그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사팀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생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정분옥 할머니를 무시했던 일, 보안요원을 불러 내쫓았던 일,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웃었던 일까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다시피 정 회장님은 우리 은행의 최대 개인주주십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고객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존립과도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에요. 지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당당히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지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에 대한 징계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말인가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직원 대상 고객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 당신은 그 교육 영상의 사례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고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모든 직원들이 그녀의 실수를 교훈 삼아 배우게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사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한 달간 휴직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지수의 어깨는 무거웠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피하는 듯 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은 은행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지수는 이제 그 직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어요. 한 달의 휴직 기간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챙기면서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취업 첫날 찍은 사진이었죠. 당시에 그녀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얄팍한 판단력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리 다 됐어? 지점장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네요. 지점장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수 씨, 나도 처음엔 화가 났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건 우리 모두가 가진 약점이니까. 지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점장의 따뜻한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휴직 기간 동안 잘 생각해보고 돌아와요. 당신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니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성장하길 바랄게.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정분옥 할머니께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온 지수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해왔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지수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정분옥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기로. 시장은 지수에게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번잡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 다양한 상품들이 즐비한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생선 가게를 찾았어요. 누군가에게 물어 겨우 정분옥 할머니의 가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정분옥 할머니 계신가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생선 가게 앞에 서서 물었어요. 누구세요? 생선을 손질하던 분옥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를 알아본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아, 은행 아가씨구나. 지수는 몸을 굽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분옥 할머니는 손을 씻고 앞치마를 정리했어요. 주변의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꾸나.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얄팍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할머니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분옥 할머니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일어나라, 아가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징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벌은 제 양심의 가책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어땠는지 아니? 과부가 되어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지.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으니까. 지수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지.
번 돈은 아껴서 조금씩 모았고 그걸로 투자를 시작했어.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났지. 그리고 우연히 그 은행 주식을 사게 됐고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분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경제학을 공부했거든. 그 아이 조언을 믿고 따랐지.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할머니의 삶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야. 너도 지금은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기회가 있어. 분옥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요. 분옥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만큼 용기가 필요하지. 내가 그 용기를 가졌다는 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야.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함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소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니? 분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한 달 동안 휴직인데 그동안 봉사활동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6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지점 은행. 오지수는 이제 이곳의 부지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징계가 끝난 후 은행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본점 대신 작은 지점으로 발령이 났지만 지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노인 고객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지수씨. 당신이 온 후로 우리 지점의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더군요. 지점장의 칭찬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인 고객들을 위한 금융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지수는 정성껏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쉽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교육이 끝나갈 무렵 한 노인이 손을 들었어요. 젊은이,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고마워요. 왜 다른 은행들은 이런 교육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지수는 그분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지수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분옥 할머니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분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지인이 있어서 왔다가 마침 너를 만나게 되었구나. 지수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 교육은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 내가 고객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더구나. 분옥 할머니의 말에 지수는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수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변화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노력해요. 분옥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잘하고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울 줄 아는 마음이야. 그때 한 고객이 카페에 들어와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오 부지점장님 여기 계셨군요. 지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 고객은 분옥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지수가 대답하기 전에 분옥 할머니가 말했어요. 난 그저 이 아가씨의 지인일 뿐이야. 그런데 이 아가씨 참 괜찮은 사람이더구나. 그 말에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의 한마디는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고객이 자리를 뜬 후 분옥 할머니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작은 선물이야. 지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옥 할머니는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난 가봐야겠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길 바란다. 지수는 할머니를 배웅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창문 너머로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겠다고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평범한 은행의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당신이 무시한 사람,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레이션이 흐르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한 은행원과 그녀에게 귀중한 삶의 교훈을 준 생선가게 할머니의 통쾌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 그들의 만남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